저는 56살 사랑이 뭔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은 김수진,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2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모태솔로란 단어 촌스럽긴 하지만 제 인생을 설명하자면 그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수진 선생님, 그동안 정말 한 번도 좋아한 사람이 없었어요? 네, 정말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대엔 공부에만 매달렸고 30대엔 일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40대가 되어서야 문득 돌아보니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이 가슴 떨리는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런 감정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각본가의 상상일까? 매일 응급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쳐서 울며불며 달려오는 가족들, 연인의 손을 꼭 잡고 기다리는 커플들. 그들의 절절한 마음을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그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내 마음이 그렇게 흔들릴 수 있을까? 동료들은 저를 철벽녀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저에게 관심을 보인 남자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같은 병원의 의사 선생님, 환자의 보호자, 심지어 소개팅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가슴이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냥 그뿐이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 어딘가에 단단한 벽이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이상해. 어떻게 살면서 한 번도 설레어 본 적이 없니? 절친한 친구 미영이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인 걸까요? 혹시 제 마음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5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응급실 근무 중이었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로 비에 흠뻑 젖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급한 상황인데도 차분했고 젖은 군복 때문에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응급실에서 25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설마 이게 그 유명한 첫눈에 반한다는 감정일까요? 56살의 말입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평생 사랑이 뭔지 몰랐던 제가 이 나이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리다니. 이게 정말 사랑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착각일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떠난 후에도 계속 그 얼굴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
따뜻한 눈빛, 젖은 군복 차림까지도 자꾸만 생각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신기하면서도 두렵습니다. 56년 만에 처음 느끼는 이 설렘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오늘도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설렙니다. 혹시 그 남자가 또 올까요? 아니면 어제 그 만남이 마지막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56살의 나이에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사랑이라는 감정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사랑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 뭔가 특별한 감정임은 틀림없습니다. 7시까지 출근 준비를 마치면서도 계속 어제 그 남자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저에 대해서도 뭔가 느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저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이런 궁금증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8시 정각, 응급실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평소와 같은 업무이지만 오늘은 왠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혹시 그가 다시 올까 하는 기대감 말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신기하면서도 즐겁습니다. 56년 만에 처음 느끼는 이 설렘이 어디로 이어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제 앞을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병원을 찾아옵니다. 그들의 표정을 읽는 건 오랜 경험이 주는 작은 능력이지만 정작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거나 누군가를 그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 사랑이란 건 항상 스크린 너머 저와는 다른 세상의 일이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박 간호사가 묻습니다. 수진 언니, 또 혼자 밥 먹어요? 괜찮아요. 혼자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젠 다들 압니다. 제가 혼자 있는 걸 즐긴다는 걸요. 정확히 말하면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다른 상황이 어색한 거입니다.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었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과도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학창 시절엔 늘 조용한 아이였고 간호대학 졸업 후 곧바로 지금 일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저 묵묵히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제 방에 있는 작은 텔레비전으로 로맨스 드라마를 봅니다. 사랑하고 다투고 다시 웃는 주인공들을 보며 저런 감정은 어떤 기분일까 문득문득 상상해 보곤 합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하면서요. 혈압 한 번 더 재보겠습니다. 그런 기계적인 멘트를 내뱉으며 환자를 돌봅니다. 환자들 얼굴에서 감정을 읽는 건 익숙하지만 제 감정을 들여다보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입니다. 아니, 오늘은 어쩌면 조금 특별한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병원 로비엔 물웅덩이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뛰어다닙니다. 어떤 이들은 서로를 꼭 아는 채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남자, 군복이 빗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고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편안한 느낌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응급실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실례합니다. 건강검진 예약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정호입니다. 컴퓨터를 확인하니 예약이 있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2층 검진센터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정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흠뻑 젖은 그의 등이 유난히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어떤 가능성이 그렇게 지나가 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56년을 혼자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간질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에 잠시 설렜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 차려, 김수진. 그냥 지나가는 환자일 뿐이야. 그날 밤 유난히 빗소리가 깊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정호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변함없는 일상, 응급실을 오가는 환자들, 쉴 틈 없는 업무. 하지만 마음속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빗속에 그 웃음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다시 올까? 아니면 그냥 그런 인연이었을까? 그리고 스스로가 낯설었습니다. 주말이라 병원은 더욱 분주했고 점심도 거른 채 일하다 잠시 눈을 감았는데 누군가 접수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수진 간호사님 맞으시죠? 눈을 뜨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작은 선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건넨 것은 손글씨가 적힌 작은 상자, 그 안에는 수제 쿠키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직접 만든 쿠키입니다. 달지 않고 부드러워서 누구나 좋아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에게서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별로 도움 드린 것도 없는데요. 제 말에 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비 오는 날 낯선 사람에게 건넨 친절한 안내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날 사실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정호가 떠난 뒤 쿠키 상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의 선물 하나가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걸까요? 그날 이후 이정호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병원에 들렀습니다. 건강검진 후속 상담을 받는 척도 했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가 올 때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수진 간호사님,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네요. 어느 날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순간 놀랐습니다. 누가 내 표정을 이렇게 정확히 읽어낸 적이 있었던가요? 어제 좀 늦게까지 TV를 봐서요. 무슨 프로그램을 그렇게 재밌게 보셨어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사실은 로맨스 드라마를 봤거든요. 주인공들의 키스 장면에 심장이 뛰어 밤잠을 설쳤다는 걸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다큐멘터리요. 아, 저도 다큐멘터리 좋아합니다. 특히 역사에 관한 거요. 그 대화를 이어가는 그가 점점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색해하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꿔주는 배려도 고마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그의 방문은 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그가 오는 날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며 옷을 고르고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는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 간호사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묻는 그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제가 휴가 나와서 한강공원에 가보려고 하는데 함께 가실래요? 새로 개방된 구역이 있는데 수진 간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게 가도 될까? 혹시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닐까? 이게 혹시 사랑일까? 글쎄요. 망설이는 내게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 휴가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그럼 다음에요. 왜 거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가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실망시킬까봐 아니면 정말 사랑에 빠질까봐. 하지만 그는 실망한 기색 없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그러며 건넨 작은 메모지, 그 안엔 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남자에게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 낯설고 설레는 감정은 대체 뭘까? 그의 얼굴, 목소리, 웃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쪽엔 기대와 떨림, 다른 한쪽엔 두려움과 혼란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이런 감정을 나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메모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마음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 감정이 정말 사랑일까? 그리고 마지막에 중얼거리며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응급실로 출근했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호의 전화번호를 받은 지
벌써 일주일, 아직 연락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이번 주엔 그가 병원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망설인 걸 후회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내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이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수진 언니, 요즘 왜 그렇게 한숨만 쉬어요? 함께 일하는 박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계속 한숨을 쉬고 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봄바람 난 얼굴이더니 왜 갑자기 이래요? 근데 혹시 남자 문제? 깜짝 놀라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박 간호사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요. 얼굴 벌겋게 달아오른 거. 요즘 자주 오던 그 군인 아저씨 때문이죠? 말문이 막혀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제 보니 언니도 참 귀엽다. 50 넘어서 첫사랑에 빠진 표정이네. 박 간호사의 말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내 인생 첫사랑이구나.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 특별한 감정. 점심시간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문자를 다시 쓰고 지우길 반복하다가 결국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지난번에 한강공원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직 초대가 유효하다면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실까요? 문자를 보낸 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 간호사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강공원 입구에서 뵐 수 있을까요? 문자 하나에 얼굴이 절로 웃어졌습니다. 그리고 박 간호사가 그 모습을 보고 눈짓을 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설렘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렀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이런 고민들이 모두 즐거웠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아침부터 마음이 들떴고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 드라마 속 데이트 장면처럼요. 이 나이에 소녀처럼 설레는 내 모습이 웃으면서도 사랑스러웠습니다. 2시보다 10분 일찍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설렘을 가라앉히려던 그 순간 놀랍게도 이정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 손에는 들꽃으로 만든 소박한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 간호사님 기다리셨어요? 그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는 조심스레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오늘 처음 받아보는 꽃다발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진 간호사님, 간호사 일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이 있어요. 몇 번밖에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휴식을 준비했어요.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한 시간이요. 그의 배려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는 늘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상황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20분쯤 걸어 도착한 곳은 작지만 아늑한 카페였습니다.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처음엔 취미로 이런 곳들을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제 소중한 휴식처가 됐어요. 그는 곳곳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군 생활의 에피소드, 휴가 때의 취미 생활까지 그의 눈빛은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앉아보세요. 특별히 준비한 디저트를 맛보게 해드릴게요. 작은 테이블 위에 이정호가 몇 가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모두 이 카페의 특별한 메뉴들이었습니다. 그가 내온 케이크들은 모두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딸기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그리고 정성 가득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씩 조심스레 맛을 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특히 치즈케이크는 달콤한 크림이 은은하게 퍼져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케이크가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정호 씨의 군 생활 이야기, 제 병원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하루들. 조금씩 닮아가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누군가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가 조심스럽게 고백하자 그는 놀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오늘 이 자리가 더 특별하겠네요. 정호 씨도 전역 후 5년 넘게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요. 그런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 더 놓였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공감이 오갔습니다. 수진 간호사님, 저는 처음 뵀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표정이 참 따뜻하셨어요. 그 고백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정호 씨가 처음부터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정호 씨는 조용히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더 따뜻하게 흘러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공원을 함께 둘러보거나 조용한 식사를 나누었고, 때로는 손을 맞잡고 강변을 걸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설렘은 더 커졌습니다. 기다리는 기쁨, 전화를 받는 떨림, 한 사람의 미소에 하루가 밝아지는 기분. 이런 감정을 56세에 처음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정호 씨가 특별한 데이트를 준비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마음이 들떴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가장 예쁜 원피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18살 소녀처럼 들뜬 내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김수진, 이 나이에 무슨 정신이야. 하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도 가벼웠고 행복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집 앞에 도착한 정호 씨. 그는 시간을 늘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정호 씨도 멋지세요. 그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칭찬이 따뜻합니다. 차에 오르자 그는 눈을 가리라고 했습니다. 깜짝 이벤트가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차는 조용히 달렸고 중간중간 그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 하나로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 차가 멈추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눈을 떠도 됩니다. 저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푸른 바다 위 작은 카페, 그 위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려진 차와 디저트들. 이게 다 뭐예요? 마음에 드세요?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수진 간호사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날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화장이 번질까 조용히 닦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자 정호 씨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순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정호 씨,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 정말 멋져요. 수진 간호사님의 첫사랑이니까요. 더 아름답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내 인생 첫사랑입니다.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감정이에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호 씨는 과거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저는 오랜 시간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 간호사님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따뜻하고 솔직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는 한 번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죠.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그 질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나도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정호 씨가 생각나요.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고요. 이런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만으로 행복해지는 감정. 내 고백에 정호 씨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몸을 기울여 제 뺨에 살며시 입을 맞췄습니다.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56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떨림이었습니다. 수진 간호사님과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호 씨의 속삭임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거센 빗방울이 쏟아졌습니다. 황급히 차로 돌아왔지만
이미 온몸은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정말 미안해요. 정호 씨가 말했지만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이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되었거든요. 괜찮아요. 오히려 더 기억에 남을 거예요. 우리는 비를 맞으며 차까지 뛰었습니다. 젖은 머리와 옷이 우스꽝스러웠지만 웃음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영화 속 연인들처럼요. 수진 간호사님,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정호 씨의 돌직한 고백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깊고 진실됐습니다. 저도요. 정호 씨가 좋아요. 내 마음을 솔직히 전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56세에 처음 사귀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이 사랑이 계속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마음 한편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며 생각했습니다. 정호 씨가 했던 말, 수진 간호사님과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는지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았을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연인이 된 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설렜습니다. 정호 씨는 늘 제 마음을 세심하게 읽어줬습니다. 좋아하는 꽃, 싫어하는 음식,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눈빛. 하지만 완벽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사랑받고 있는 걸까? 혹시 외로움이나 동정심 때문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 씨는 부대 행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휘관을 환영하는 행사였죠.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연인으로 서게 될 자리에 마음이 떨렸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했습니다. 너무 튀면 안 되고 너무 밋밋하면 정호 씨에게 미안할 것 같고 결국 단정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머리도 손보고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부대 행사장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정호 씨의 동료나 상급자들 같았습니다. 모두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마치 다른 세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 간호사님, 와줘서 고마워요. 정호 씨는 반갑게 맞으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여자친구 김수진 간호사님입니다. 여자친구라는 단어가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아마 나이 때문일지도 혹은 너무 평범해 보여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호 씨 여자친구셨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중년의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옷차림, 당당한 태도. 저는 박미경입니다.
정호 씨와는 같은 부대 출신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엔 미묘한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 씨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병원에서요. 제가 간호사로 일하거든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르다는 듯 약간의 실망이 스친 듯한 눈빛. 아, 그렇군요. 간호사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계속 귀가를 맴돌았습니다. 간호사요. 단 세 글자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툭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너무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는 걸까? 정호 씨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정호 씨는 바빴고 저와 함께 할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빛나 보였고 나만 혼자 어두운 그림자 같았습니다. 수진 간호사님, 괜찮아요? 정호 씨가 잠시 짬을 내서 왔습니다. 그의 눈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끝나면 편하게 저녁 먹어요. 그는 제 말을 믿고 다시 사람들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정호 씨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왠지 그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 불안은 끝내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박미경과 다른 여자의 대화를 듣게 된 거죠. 정호 씨 여자친구가 좀 의외더라. 간호사라면서 어울리지 않아. 그 말은 마치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느껴졌거든요. 나는 정호 씨 같은 사람의 곁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외로움이나 동정으로 시작된 관계 아닐까? 끝내 그렇게 자신을 납득시켰습니다.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정호 씨에게는 몸이 안 좋아서 먼저 갑니다. 행사 잘 마무리하세요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첫사랑이라니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건 아닐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정호 씨의 전화와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읽기만 했을 뿐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멀어지는 게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는 계속 연락했고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이웃의 말도 들었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 붉어진 눈. 수진 간호사님, 제발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호 씨, 우리 그만해요. 우린 너무 달라요.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날 행사에서 느꼈어요. 정호 씨와 저는 너무 달라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간호사고 정호 씨는 훌륭한 군인이잖아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무슨 말을 들으신 거예요? 저는 박미경과의 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면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호 씨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셨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수진 간호사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정호 씨,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울리나요? 전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할 것도 없고 정호 씨와는 너무 달라요. 제 말을 듣던 정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제 말을 끊었습니다. 수진 간호사님, 그런 게 뭐가 중요하죠? 전수진 간호사님의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말, 세심한 배려에 반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처음이라 정말 사랑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러는 건지. 그러자 그는 조용히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수진 간호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느꼈어요. 이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싶다고.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가요? 저 같은 사람이라도? 정호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세상 누구보다 수진 간호사님이 소중합니다. 그러니 제 옆에 있어 주세요. 우리 같이 가보는 거예요. 천천히. 사랑의 자격이 필요한가요? 그냥 느끼는 거잖아요. 정호 씨의 말은 마치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온 햇살처럼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진 간호사님, 사랑은 경험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처음이라고 해서 진실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말이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평생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며 살아왔던 제게 그의 말은 깊은 위로였습니다. 저 정말 정호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두려워요. 이 감정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고백에 정호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알아가면 됩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천천히 함께 걸어가요. 그 말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조심스레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모든 불안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호 씨 역시 고백했습니다. 힘든 군 생활이 남긴 트라우마,
새로운 사랑에 대한 불신과 망설임. 그도 나처럼 불안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꽃들이 수줍게 피어 있고 작은 연못이 반짝이는 햇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산책로예요. 저는 힘들 때마다 여기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수진 간호사님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소중한 공간을 나와 나누고 싶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우린 다시 마음을 꺼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두려워요. 저녁 후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 상처받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수진 간호사님을 만나고부터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래요. 평생 혼자였어요. 사랑이란 걸 모르고 살아서 그래서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는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는 조용히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배워가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요. 그의 말처럼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위에 천천히 따뜻한 마음을 쌓아갔습니다. 정호 씨는 늘 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저는 그에게 고요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그렇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천천히 스며들어가는 과정. 56세에 찾아온 첫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경험도 자격도 필요 없다는 것을, 그저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꽃들이 수줍게 피어 있고 작은 연못이 반짝이는 햇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산책로예요. 저는 힘들 때마다 여기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수진 간호사님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소중한 공간을 나와 나누고 싶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우린 다시 마음을 꺼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두려워요. 저녁 후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 상처받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수진 간호사님을 만나고부터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래요. 평생 혼자였어요. 사랑이란 걸 모르고 살아서 그래서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는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는 조용히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배워가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요. 그의 말처럼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위에 천천히 따뜻한 마음을 쌓아갔습니다. 정호 씨는 늘 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저는 그에게 고요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그렇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천천히 스며들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1년이 흘렀습니다. 57세가 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정호 씨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 저녁엔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이런 소소한 기대들이 제 하루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응급실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의 따뜻한 목소리 하나면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동료들은 말합니다. 수진 언니,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맞습니다. 사랑을 알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의 가족들을 보면서도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정호 씨와 저는 아직도 서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56년과 52년을 각각 혼자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하는 법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어색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소중합니다. 첫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설레면서도 따뜻한 감정인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나이에 결혼 생각도 있으세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도 경험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따뜻한 감정이 진짜니까요. 56세에 찾아온 첫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깊은 감정입니다.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차분하고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외로웠던 시간들을 함께 채워가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10대에 올 수도 있고 20대에 올 수도 있고 저처럼 56세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진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호 씨에게 느끼는 이 감정은 분명 진실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정호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그리고 56년 동안 혼자였던 시간들도 이제는 후회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사랑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니까요. 사랑은 나이를 불문합니다. 경험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상대를 아끼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6세 김수진의 첫사랑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어떤 추억들을 만들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56세에 찾아온 첫사랑이지만 이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의 사랑을 응원해 주시고 구독자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더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